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디슈입니다. 오늘 이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영 기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갖고 나오셨나요? 네, 인천시가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못 박으면서 내놓았던 인천의 자체 매립지, 인천 에코랜드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냥 매립지가 아니고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타 지역의 친환경 매립시설들을 방문해서 인천 에코랜드의 적용 방안을 살폈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인천 에코랜드.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는 친환경 자체 매립지 명칭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부터 인천 에코랜드 조성 방향과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친환경 자원환경 시설 시찰에 나섰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소각제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시설인 남양주 에코랜드를 찾았습니다. 남양주 에코랜드는 폐기물 처리 시 악취나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여기에 에어돔 형식의 지붕을 씌워 주변 지역과 완벽하게 차단시키는 친환경 매립시설을 구상 중입니다. 건설 폐기물이 사실은 더 많아요. 50%가 건설 폐기물이에요. 수도권 매립지 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리하는 중간 처리 업체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야. 매립지 근처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5년까지 이제 쓰고 이제 그만 종료하겠다는 게 우리 인천시 확고한 의지고. 이어 지난 8일엔 인천 에코랜드에 반영될 돔 형식의 매립 시설인 충북 청주에 있는 주식회사 ESG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주식회사 ESG 청주는 지하 40m 깊이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47m 높이의 에어돔을 설치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운영됩니다. 이곳은 사업장, 건설 폐기물 중 매립 대상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지만 인천 에코랜드의 경우 소각제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에어돔 매립 시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에코랜드를 환경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욱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환경특별시 인천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친환경 시대를 열기 위해 앞서 걷겠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리포트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포트 보니까 인천 말고도 이미 친환경 매립지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이 꽤 있군요. 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부터 시찰에 나섰는데요. 네. 박 시장이 들른 곳은 모두 3곳입니다. 먼저 지난달 9일에 남양주에 있는 에코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이 남양주에 있는 에코랜드는 소각제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시설이고요. 네. 때문에 악취나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서 친환경 매립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들른 곳이 안양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이곳은 소각시설인데요. 네. 이곳에선 하루에 200톤 규모의 소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온수나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 수익도 따로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게 좀 특이한데요. 안양시청과 불과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청주에 있는 주식회사 ESG 청주입니다. 이곳은 인천시가 처음부터 구상했던 이 돔 형식의 매립시설을 운영 중인데요. 지하 40m 깊이의 폐기물들을 매립하고 지상엔 에어돔을 씌워서 외부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남양주, 안양시, 청주 3곳이잖아요. 그럼 박남춘 인천시장이 과연 둘러보고 왔을 그린 인천 에코랜드의 구상은 어떻게 좀 됐을까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에코랜드는 30 내지 40m의 깊이의 지하에 소각과 재활용을 거치고 남은 최후의 소량 소각제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그야말로 친환경시설입니다. 규모는 수도권 매립지의 1%에 불과합니다. 일일 매립량은 20톤 트럭 8대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일단 직매립이 아닌 지하 매립을 선택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주식회사 ESG 청주 같은 지하 매립에다가 돔을 씌워서 외부와 완벽 차단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남양주와 안양시 방법 두 개를 합친 거네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또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처럼 타고 남은 소각재만 지하에 매립하는 거라서 넓은 매립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100분의 1 정도의 규모만 필요하고요. 매립량도 수도권 매립지 하루 반입량의 7.4% 수준입니다. 네. 매립 종료 후에는 이곳을 체육시설로 바꿔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인천 에코랜드 구상은 들어봤고요. 그런데 후보지가 옹진군 영흥면으로 발표났잖아요. 그때 주민들의 반발이 참 컸는데 아직까지도 반발이 좀 거센가요? 네, 영흥면 주민들은 즉각 반대에 나섰고요. 네. 여러 번 반대에 의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시청 앞에서 여러 번 시위도 벌여왔습니다. 이유는 일단 쓰레기 매립지라는 게 혐오시설에 해당하고 영흥면에는 이미 석탄 발전소가 있어서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를 받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장정민 옹진군수도 영흥면을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철회를 해달라면서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옹진군수의 단식투쟁은 더불어민주당과 박남춘 인천시장, 나머지 기초단체장들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하면서 중지됐는데요. 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체 매립지 후보지의 반발뿐만 아니라 소각장 예비 후보지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도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성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인천시가 풀어가야 할 큰 숙제인데요.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하영 기자와 함께 인천 에코랜드 구상안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시민시장 대토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했죠. 이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모두 192건의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인천시가 시정에 반영할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2021년 시정에 반영할 시민 제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시민 제안은 AI 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장기별 계획 등 모두 5개입니다. 이 제안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나온 192건의 시민 제안 중 시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창의성 등의 심의 기준을 세웠고요. 그리고 47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자문단에서 1, 2차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우수제안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를 시정 철학으로 출범한 민선 7기 인천시. 박남춘 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취지로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시민시장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토론회는 모두 5번 개최됐는데 32건의 시민 제안이 시 정책에 반영되거나 반영이 결정됐습니다. 이 중 19건이 완료됐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 선정된 우수 제안은 이달 중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들여 도시농업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도심 속 농업을 통한 치유적 가치가 절실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치유농업 육성 사업 등의 새로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인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인천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맞춤형 도시농업 보급과 도시민들이 손쉽게 도시농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인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총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도시농업 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와 오피스, 도시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4개 사업의 12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인천농업기술센터는 작년에 좋은 반응을 보였던 식물 활용 그린스쿨과 그린 오피스 조성 기술 사업을 올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 시범 사업과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치유농업 육성 시범 사업과 또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인천에서도 앞으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치유농장 1개소를 선정하여 올해 관련 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시범 사업은 식물 매개를 통해 치유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며 농장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식물과 연계된 농업 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원 발굴과 시민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예,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낸 시민들이 저희의 도시농업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업이 주는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위로가 되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 그리고 도시와 농업이 함께 만드는 인천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도시농업 분야 시범 사업은 식물을 활용해 실내 공기질 개선과 정서 순화, 도시농업 활동을 생활과 밀착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센터에서 수년간 육성한 도시농업 전문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전파하는 방법도 추진 중입니다. 시범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 방문과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NIB 뉴스 장보승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핫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